주한미군 10에서 20년 안에 철수한다. 방위비 분담금 5조 원? 그것도 싸다. 일본과 손잡지 않으면 한국의 국가 생존은 위태롭다. 안녕하세요. 난민남자 류승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가, 지정학 전략가 중 한 명인 피터 자이안이 내한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착각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팩트 폭탄을 투여하고 갔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이 변화하는 세계가 어찌 될지 아셔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피터 자이안이 그의 대표작 앱슨 슈퍼파워에서 했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현대 세계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미국 패권을 구성하는 체제에는 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무역, 또 하나는 국제법, 또 하나는 국제기구죠.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힘은 자유주의 체제 그 자체의 힘이 아닙니다. 이런 자유주의 체제는 미국이 현실적 힘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에 가능했죠. 바로 미국의 해군력입니다. 미국 해군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자유무역 등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미국도 여기서 이익을 받습니다.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세금을 걷었죠. 또 미국이 자립할 수 없는 한 가지 자원이 있어요. 바로 석유인데요. 석유는 나라를 돌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이죠. 자유항행을 보장함으로써 미국도 이런 석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패권이 유지가 되는 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미국 우산 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 이익을 받죠. 누구도 중동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못 가져오는 그런 일을 걱정한 적은 없잖아요. 비싸서 못 산 적은 있을지 몰라도요. 왜냐고요? 전 세계의 경찰, 미국 해군이 있었으니까요. 특별히 대한민국과 일본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해군력 보호 없이는 정말 나라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미국이 공짜로 제공하는 항행의 자유라는 인프라에 탑승해서 어마어마한 수혜를 봤어요. 그리고 중국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거래해서 이득을 봤어요. 중국 쪽 이득이 물론 훨씬 컸죠. 하지만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요. 중국은 국방비, 또 해군에 대한 지출 없이 무제한의 항행의 자유를 누렸고 무제한의 자유무역의 이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고 국제무대에서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죠. 또한 미국 주도의 이런 국제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던 중 중국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PPP 기준으로는 중국은 이미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했어요. 또 1대1로 사업을 벌이며 미국의 전략에 맞섰고 남중국해를 탈출하기 위해 위험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해군력을 크게 증강하고 있죠. 그렇게 미국에게 중국은 이제 실질적 위협이 됐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자유주의의 과실만을 따먹으면서 미국이 제시하는 세계의 룰은 지키지 않았어요.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계 질서, 세계 인프라 유지에 쓰이는 비용은 미국이 여전히 대부분 부담하고 있죠. 그리고 셰일 혁명이 터졌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셰일 혁명은 기존에 우리가 석유를 캐던 방식을 크게 바꿔서 기존의 석유 매장지 외에도 우리가 석유를 캘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셰일 혁명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효율적 미국 자본과 결합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이에 위협을 느낀 사우디는 유가전쟁을 벌였죠. 하지만 미국의 셰일 산업은 미국 특유의 혁신 DNA를 발휘하며 사우디가 벌인 유가 전쟁에서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생산력과 지배력, 그리고 산업 효율성을 자랑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넘어서 에너지 수출국이 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원래 식량 자립국이었어요. 미국 중서부와 미시시피 강을 따라 있는 비옥한 옥토는 전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자랑합니다. 미국 패권 탄생의 기반이었죠. 그리고 이런 식량 외에 이제는 석유까지 셰일 혁명으로 자립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이 관리하는 세계 안보 질서, 즉 자유항행을 미국이 관리해야 하는 핵심 유인 자체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항행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가 요즘 트럼프가 제일 미워하는 것 같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이죠. 피터 자이안은 그래서 미국이 점점 더 이 세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첫 번째 책 액시던트 슈퍼파워에서 그의 주장을 읽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 앱센 슈퍼파워에서 사람들은 피터 자이안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2016년 이때만 해도 이런 생각까지는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스스로 구축한 자유주의 패권 질서를 미국 스스로 파괴하겠냐, 이런 의견들이 대세였어요. 근데 모두 틀렸고 피터 자이안이 맞았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구축한 자유주의 패권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트럼프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트럼프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 국익에 따라서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현재 중국과의 현실주의적 대결로의 전환이고, 또 자신이 부담하던 세계 자유주의 질서 체제의 유지에 드는 비용을 이의 실질적 수혜자,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과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그리고 시리아에서의 철군, 모두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중국이 더 이상 미국 주도 질서의 과실만을 따먹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는 이 해협에서 운송되는 원유 수송로 안전 확보로 인해 얻는 수혜를,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이런 나라들과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너네들 보고 내라는 거죠. 그리고 시리아에서의 철군은 더 이상은 중동 질서를 유지해서 얻는 미국의 실익이 없어졌어요. 미국에서 석유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실익이 없으면 자기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미국의 국제 전략 흐름이 보이시나요? 이런 맥락에 따라서 피터 자이안은 한국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은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가 거의 100%라는 거예요. 저 역시 예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해왔었죠. 주한미군 유지는 미국의 핵심적 국익이 아니라고요.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방어선은 일본, 필리핀 등의 해안 방어선입니다. 그곳에서 싸우는 것이 미국 자신의 강점인 해군을 가장 크게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왜 있냐고요? 주한미군은 있으면 좋은 존재입니다. 중국을 위협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몽골이랑 비슷해요. 몽골같이 해양 세력과 연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대륙의 교두보인 것이죠. 한마디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또한 한국 육군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대륙 세력의 반도로의 육상 진출을 막기 위해서 굳이 미군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한국과의 동맹만 유지를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한미군이 유지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주한미군에 있는 육군 3만 명이 갈 데가 없어요. 장기적인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미군 군 구조 개편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터 자이안이 10에서 20년 안에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죠. 자, 그럼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피터 자이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속내는, 핵 문제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ICBM만 막으면 된다고요. 다시 말해 별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죠.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딜을 왜 미루고 계속 경제 제재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북한 손에 돈이 들어갔을 때 북한이 어떤 짓을 하는지 미국이 똑똑히 봤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미국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 돌리고 금강산 관광하고 그렇게 돈을 벌면 북한은 뭘 할까요? 그렇죠.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이나 SLBM 개발을 하겠죠. 갑자기 우리 정부 내 이 나이브한 안보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영심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내주고 우리는 북한과의 빅딜을 얻어내자,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 반미주의자들은 미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황당합니다. 또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담당자들은 한국 청와대에서 미국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중국을 선택하면 미국이 곤란해지지 않냐고요. 자, 그러면 이게 미국이 곤란해지는 일일까요? 동북아 안보 질서에 미국이 없을 때, 그렇게 해서 각자 도생이 시작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온지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필요한 일인데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국과 연합하면 우리가 우리 식량과 에너지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에서 5천만 명이 생존을 해야 하죠. 그러려면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식량과 에너지를 수출해 줄 수 있는 곳은 미주 대륙과 동남아 그리고 중동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설사 북중러와 연합을 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또 풀어서 말하면 해양 보급로가 끊기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자이아는 한국의 자연스러운 선택이 미국이 없을 때요. 그 선택은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반면 한국에게 일본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해양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였죠. 전 예전에 한일 관계를 다룬 영상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일본과 싸워봐야 우리 실력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현실 인식을 하고 굴욕을 당할 뿐이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을 일본에 내주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면 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우리나라 중도층 표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중도층들은 그렇게 바보들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중도 보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손절을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을 확실하게 손봐주려고 할 거예요. 문 대통령에 대한 아베의 아주 냉담한 태도는 이를 확인해주고 있죠. 문 대통령은 말합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말은 멋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손자 선생님이 말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위태롭지 않다는 병법 기본 중의 기본. 지금 청와대는 근데 적을 과소평가하고 동맹을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국민까지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지도력 하에서 우리나라는 위태롭지 않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싶다면 냉철한 상황 분석과 끊임없는 실력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제 얼굴 옆에 있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